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투자해야 되는 방향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분석하면 보입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다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제가 무료 강연 공부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조언도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시장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시장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영 좋지 않은 모습인 건데요. 이게 왜 좋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요. 차트 캔들의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되는 단계죠. 근데 이게 패턴상으로는 이렇게 벌어지면서 위쪽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 패턴인데 지금 오늘 음봉으로 꺾여버렸어요. 그 말은 결국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는 건데요.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힘이 조금 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와 어깨 모양이라고 해서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패턴을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패턴 같은 게 먹히는 시장인가 라고 한다면 잘 안 먹히는 시장인데 최근에 이렇게 흐름만 보시더라도요. 이렇게까지 변동이 심한 자리는 최근 들어서 없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변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출렁이긴 했지만 단기간에 출렁거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종이로 따진다면은 이게 이렇게 한 번 꺾여 있는 거랑 3번 이렇게 막 꺾여 있는 거랑 4번, 5번 꺾여 있는 거랑 좀 다르겠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변동이 지금 매우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을 하던 지수가 변동이 심한 이유는 있겠죠. 상승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하락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상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죠? 하락이 온다 하는데 안 오니까 우리가 에이 설마 또 이번에도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양치기 소년의 결말은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 온다 하락이 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일부터 하락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조심해라 라는 말하고 하락이 온다 라는 말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저희 시청자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됐든 지금은 역시나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고점이 낮아진 상태, 그 말은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상태인 거고요. 최근에 공매도가 이제 5월로 미뤄졌죠. 5월로 미뤄졌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매도가 1년 동안 금지가 되면은 MSCI 지수라는 곳에서 우리가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 벌점을 받으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나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금융사가 펀드에서 펀드 자금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게 한국에 얼마, 일본에 얼마, 중국에 얼마, 베트남에 얼마, 미국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분배를 해놨는데 벌점을 받으면은 야 여기는 지수가 나중에 편입이 안 될 수 있겠는데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데에서 그 금액을 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축소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들을 결국 팔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 정말로 성공해서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방어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나간다 했을 때 걔들이 손해보고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득을 보고 나가는 거라서 사실 그걸 비싸게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악재 아닌 악재들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미국장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제 내부 악재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에서 만약에 편입이 완전히 이렇게 취소가 돼버리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가 들어가 있는데 야 이제 한국 선진국 지수에 아니야 라고 하면은 펀드 자금들이 전부 다 유출해버리니까 달러 유출이라고 하는 외화 유출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올라가기보다는 역시나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명절 이후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2월 12일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참으시면은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투자 방향성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지금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만약 음봉이라고 한다면 패턴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난 저점 자리가 무너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980포인트 언저리가 되네요. 70포인트 언저리가 되는데, 요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2700까지, 2800까지, 이 700에서 800까지 밀릴 수 있는 거고요. 저기까지 내려갔는데 반등이 없으면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24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방으로 계속 열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내일이 음봉인지 아닌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난 다음 생긴 음봉이니까 여러분들 수익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정리하시고 매도하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뭐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희가 오늘로서 다 팔았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로서 다 매도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에 한번, 1월에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올 때 이제 족족 팔아내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다 팔아내면서 평균 수익률로 따진다면 한 30% 정도 수익을 챙겨낸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마무리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다 팔아버리시는 게 맞는 거죠. 더 올라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냥 매도해서 챙겨버리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 지금은 구형테크, 이트론, KB오토시스까지 세 종목이 급등했고요.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부터 해서 쭈루룩 보니까 넥스틴까지 해서 36종목, 26종목이 지금은 급등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없지만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역시나 우선주들 지금은 폭락하는 게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뭐 상장 폐지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잡주들이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고 있고, 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밀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방성기 이런 종목은 역시나 뭐 부도 이야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은 최근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이후로 밀리고 있네요. 그죠? 바로 음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KB오토시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KB오토시스 역시나 뭐 실적이 사실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평가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도 대주주가 어딘가라고 보면 이제 뭐 김용웅 씨가 이제 72%나 가지고 있는 지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품절주 1100만 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70%가 묶였다. 그 말은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유통 주식수가 부족한 품절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품절주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급등하고 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항상 품절주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KB오토시스는 품절주인지 모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잘 매도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품절주는 급등도 많이 하지만요, 급락도 굉장히 세차게 하고 내려갔을 때 그 대응 방법이 별로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조언 드릴게요. 자, 그리고 구형테크입니다. 이제는 과열 단계에 들어갔죠.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단기 급등주라고 해서 과열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구형테크도 사실 뭐 좋은가 안 좋은가라고 한다면요,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고 현대차의 이제 1차 협력사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시스템, 애플카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최근에 이제 과한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묻지마 급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있으면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공매도를 좀 진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한번 빼야 되겠다 해서 공매도가 무조건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공매도를 하는 거지, 공매도를 하면 무조건 주식은 떨어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매도도 실패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빠져내려갈 수도 있고 빠져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요즘은 그냥 가는 게 계속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 수익 이런 걸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데, 투자는 한 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묵직하게 오랫동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거 너무 배 아파하시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만 노리지 마시고 주식을 좀 올바르게 깔끔하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릴게요. 일단 어찌됐든 얘가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간다 안 간다를 우리가 감히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열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급등했다는 것은 이제 머지 않았다, 그냥 고점이 거의 다 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저라면 이제 오늘까지는 지켜보고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지켜보고 내일 다 매도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트론입니다. 이트론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이트론 오늘 왜 급등했는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된다 이야기는 아니고 백신 뭐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일단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니죠. 44억, 23억 적자를 보고 1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벌고 있는 아주 근근히 버티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은 IT 관련 제조 그리고 뭐 서버 스토리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상관없는 백신 투자로 급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냥 재료만 뿌리고 뉴스만 뿌리고 급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내용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361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마 4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일단 400원까지도 간당간당하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 정도까지 왔을 때 빠질 수 있고요. 뉴스 재료가 좀 좋다면은 사실 내일 또 점상학가 날아갈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지는 내일 돼봐야 알겠죠. 내일 일은 내일 모레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3개를 살펴봤는데 다 잡주입니다. 별로 뭐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종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별로 매력 있는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특이점이 하나가 있었던 게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처럼 2조짜리죠. 2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도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오늘 특징이었고, 뭐 얘만 급등한 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3조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역시나 지금 뭐 시장은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도 다 급등시키고 있구나. 야, 이거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등주에 눈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급등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들고 있던 종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싸지만 앞으로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잡아놓으시는 게 어떨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으니까 저희가 사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도 저는 먹을 거리는 되게 많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뭐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매력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도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뭐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 많잖아요. NHN도 마찬가지인 거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웅진 싱크빅 그리고 뭐 젠백스 링크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막 급등하고 올라간 종목만 노리지 않더라도 저는 먹거리는 많은 시장이고, 그리고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에도 역시나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빠질 수는 있을지언정 빠져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돈을 잘 벌고 저점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맞춰보도록 하고요. 시장 너무 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중심을 잃지 마시고 초심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을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